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뭐 내리고.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7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의 김원석 대표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이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대표로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십니다. 화려하네요. 네, 네. 세미나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성원리에 잘 마무리가 됐다면서요? 네. 지난주에도 상상회로 많이 오셔가지고 네. 문 밖에 서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어요. 다세대 그래요? 주택 투자 세미나죠? 네. 네. 28일 날 또 있으시죠? 네. 이번 주 이번 토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죠. 네. 토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부에나팍 중앙일보에서 합니다. 네, 네. 보에나팍의 중앙일보에서. 네. 네. 이 몇 분이나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한 60분 정도 오실 수 있는데요. 아. 네. 대부분 부에나팍 정도는 그 정도면 딱 맞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전화 주시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거죠. 콘도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하는 지식을 얻고자 하시는 분이 세미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한인사회가 그 리버스 몰게지라든지 또는 주택연금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만나 뵙고 왔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비아마리소 저쪽 파사디나 걸 받아서 거기에 주택을 갖고 계신데 네. 그걸 팔아서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노후 대책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네.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고민 되겠네요. 네. 네. 인컴은 많지 않으시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거 한인타운으로 나가서 내가 한 집 거주하면서 아파트 사서 그 렌트를 받아서 생활비를 써야 되는가. 거기에서 이제 인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 이제 고민을 듣고 제가 어떤 것이 가장 옳은 답일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주택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내가 거주하면서 렌트 받아야지 하시는 생각에 비싼 거를 많이 그냥 해요. 왜냐면 내가 거주해야 되니까. 지역이 괜찮고 나도 좀 좋은 지역에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좋은 지역에서 또 렌트까지 치시게 되면은 몰개지만 맞고 빚만 많아져요. 그래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또 비즈니스 하나 더 껴안는 그렇게 되는 거죠. 머리 아플 수도 있네. 그렇죠. 또 네. 테너트 관리도 해야죠. 그렇죠. 또 아침마다 와가지고 문도 들면서 화장실 막혔어요. 듣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차라리 생활의 질만 나빠졌지 돈 되는 것 같진 않고 머리만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주택 투자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옵션은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시면 제 주택 투자 세미나 이번 주에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전화번호 좀 일단 좀 안내해 드릴까요? 그러면 네, 바로 또 궁금하실 테니까요. 네,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제 전화번호 213-369-9087 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제 전화번호만 핸드폰에 더하시면은 카톡이 뜨니까요. 네. 제가 네. 그 세미나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하는 게 좋아요. 서로. 네. 네. 113-369-9087. 네. 113-369-9087입니다. 네. 네. 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부에나팍이지만은 또 다음 주 금요일에 LA에서 한 번 더 있죠? 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한인타운 중앙일보에서 다세대 주택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랑 관계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요. 여기가 세미나가 장소가 편하게 좀 장소가 이렇게 돼 편해요. 있고요. 네. 네. 한국일보도 참 여러모로 도와주고 계신데. 네. 여기 장소가 지금 그런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쪽 가든그로브 한국일보는 다음번 3월달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연금 얘기 하셨잖아요. 네. 주택연금. 주택을 통한 연금. 네. 리버스 몰게지. 리버스 몰게지. 그 말은 많아요. 리버스 몰게지.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죠. 이 주택연금 리버스 몰게지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 생각부터 해요. 집이 없어지는 것처럼. 네. 집 명의 이전 해가지고 뺏기고 어떻게 되건 간에 집은 다시 못 가져온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일반 융자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주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융자만 은행이 이제 리인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달달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맞는 거죠? 예. 네. 리버스 몰게지,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얘기잖아요. 네. 몰게지는 내가 은행에 내는 거지만 리버스 몰게지라는 것은 은행이 나한테 돈 준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집에 에쿠리가 쌓인 것을 보고 이런 융자를 해준 겁니다. 네. 에쿠리란 것은 집 시세와 융자의 차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 이상이 되고 연세가 62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오히려 은행이 나한테 돈을 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에쿠리가 많으실수록 돈을 더 받아요. 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돈 더 받습니다. 네. 근데 부부 중 한 분만 62세가 넘으시면은 이 리버스 몰게지를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 돈을 정해진 금액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이득을 이득을 받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은행에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85세에 돌아가시는 걸로 계산을 해요. 보통 요즘 네. 평균이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갔군요. 네. 은행에서 보는 건. 네. 근데 만약에 8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남는 돈이 좀 남죠. 있겠네요. 네, 돈이 남죠. 그러면은 이것은 자녀분들이 처분을 하셔가지고 돈을 가져가셔도 되고, 네. 아니면 자녀분들이 재융자를 하셔가지고 네. 그 집을 다시 가져가셔도 돼요. 다시 가져가면서 이제 재용자 했으니까 또 페이먼트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되죠. 네. 만약에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85세가 아닌 90세에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은 융자가 집 시세보다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그냥 집을 융자회사에다 돌려주시는 건 나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생 살면서 그 집이 마지막에 효자노릇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죠. 가는 거네요. 자녀분한테 돈 다 쓰시는 거 솔직히 눈치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은행에서 돈 지금부터 다 쓰는 벌써 거는, 우리 애들한테 돈 탈 수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눈치가 보여요, 애들한테. 계속 지금 주지하고 있어요. 네, 네. 아빠는 네가 주는 돈으로 살 거다 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거 세뇌 교육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 그러면은 테니스를 치고 있어서. 리버스 모기지를 해서 마지막에 내가 이 집을 팔다고 하면은 그걸 은행에다 파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마음이 중간에 바뀌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62세에 시작을 하셨는데 네. 70세에 뭐 돈이 좀 생기셨다든지 아니면 더 큰 걸로 옮기고 싶다든지 아니면 더 작은 걸로 옮기고 싶다든지 이러시면은 그냥 판매하시면 돼요. 일반 융자가 똑같기 때문에. 아, 그래요? 대신 차이점은 융자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만 불 융자가 있었다 그러면 뭐 10년 지났을 때 한 40만이 됐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40만 불에 대한 금액을 갚아주시고 남는 금액만 취하시면 돼요. 네. 아니,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주택 담보로 돈 빌려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리버스 몰게지로 주택 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내 집이 아닌 게 아니죠. 왜냐면 명의는 아직도 내 걸로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내 거죠. 그렇죠. 아직. 예, 네. 일반 융자하고 똑같습니다. 네. 단지 거꾸로 돈을 받는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돈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소셜 시큐리티면 뭐 메디컬 받고 뭐 이런 거 있으신데 세금으로 잡힌 거 아니냐. 네. 세금이 아닙니다. 안 잡혀요. 세금도 안 잡혀요. 네. 주택연금에서 나오는 돈이요? 안 잡히죠.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이것은 융자니까. 융자니까. 네. 빌린 거잖아요, 돈을. 돈 빌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갚아야 되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컴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걱정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또 그때 이제 저쪽 비어마리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45만짜리신데 집이요? 네. 네. 집이 융자가 한 20 정도가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35만 불 정도가 돼 있는 건데 요걸 가지고 과연 아파트 투자를 해서 내가 거주하면서 다목적으로 또 돈도 벌면서 그 생활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뭐 아파트 투자는 이런 거, 뭐 4유닛 같은 거, 뭐 그렇죠. 이런 거 하신다는 거죠? 네, 고인이 뭐 가야 되는 거 네. 이런 거 하셨는데 네. 문제는 그 남자분은 이미 리타이먼트를 하셨어요. 네. 근데 여자분은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버시는 자로 갖고 계셨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여자분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솔직히 2,000불 벌려는 이유가 몰게지 페이먼트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분이 페이먼트가 1,200불이시고 재산세가 500이시고 HOA가 500불이에요. 그러면 딱 월급 받으시고 타운하우스인가 보죠? 네, 콘도. 콘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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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받으셔가지고 거기다 다 고스란히 집어넣는 거네요? 월급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리버스 몰게지 시작하시게 되면은 일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그 돈은 내 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해서 리버스 몰기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 페이먼트가 1,200불이 있는 게 없어지죠. 네. 그리고 거꾸로 그분들은 500불을 받게 돼요. 그러면 1,200불 지출이 없어지고 500불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1,700불 버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가서 일하셔서 2,000불 버는 것보다 차라리 1,700불 내가 받는다면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 대신 리버스 모기지에서는 페이먼트만 안 내시고 거꾸로 받는다는 거고 재산세하고 보험료는 지불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내 거니까 아직 내 거니까.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재산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돈을 못 내신 분이 계시니까 네. 그런 거는 미리 염려해 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리버스 몰게지 하면 그분이 한 1,200불 정도에 대한 게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제 리버스 모기지를 하셨을 때는 이게 연세하고 또 에quity 얼마 있느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달라져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 집을 사서 그 집을 만약에 이제 5만 불에 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10배가 뛰어서 50만 불이 된 거예요. 네. 집이. 그러면은 리버스 모기지 돈을 받을 때는 내가 산 5만 불에서 돈이 측정하는 게 아니고 50만 불에서 현재 측정을 하는 현재 거죠. 50만 네. 불에 그렇죠. 대해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돈이 매달 나와서 네.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데 페이오프가 되신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럼 나는 100만 불짜리 페이오프 됐으니까 돈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네. 하시는데 한 달 맥스는 2,000불이에요. 아, 리버스 그 몰게지의 맥스가 2,000불이요. 네. 그래서 뭐 3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 갖고 계셔도 똑같아요. 2,000불이 맥스예요. 네. 네. 그리고 연세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죠. 네. 만약에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62세시고 다른 분이 50세다. 네. 그래도 리버스 모기지는 가능해요. 네. 근데 50세이신 분 기준에서 85세까지 30년을 35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받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죠.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지금 내 집 시세에 따라서 그렇죠. 뭐 단한치로 맥시멈은 2,000불까지고 네, 지금 어느 은행에서 그걸 하더라도 네. 이 프로그램 자체 맥시멈은 2,000불이고 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그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 조정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2세에 40% 에quity 있으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돈 받으실 수 있는 건 없어요. 40%면은. 네. 하지만 페이먼은 안 되는 페이먼트는 안 거죠.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페이먼 때문에 일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집에서 쭉 살면서 페이오프된 집에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거 네. 개인 연금이라든지 뭐 소셜 스큐리티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40%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꼭 집을 갖고 계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네. 네. 예를 들어서 62세 넘으신 분이 내 집 구매를 했다. 근데 네. 40% 다운하시면 리버스 모기지로도 집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구매하면서부터 구매를 리버스 모기지로 할 수 있어요. 구매하면서부터 그 집에 살면서 페이를 네. 안 하고 그냥 가는 거네요. 그렇죠. 와, 신기하다. 그럼 리스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갑자기? 대신 이제 느낌은 40%를 다운해야 된다는 거니까. 예, 40% 정도만 있으면은 지금 뭐 100만 불짜리 집인데 40만 불만 있으면 네. 그 집을 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네. 네. 오, 네. 그런 방법도 있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한 2, 30만 불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걸로 시니어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500불짜리 페이먼트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 집을 살 수 있느냐. 근데 내 집 사면 또 페이먼트 있으시니까 안 하시고. 네. 근데 편하게 하신 방법은 리버스 몰게지로 내 집 구매하시는 것도 편안한 거죠. 마지막에 노후에 네. 내 집에서 이렇게 뭐 가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살 건데 페이먼트 낼 여력은 없지만 네. 내가 40%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구입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김원석 네. 부동산 그 에이전 대표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네, 윤자답니다. 아, 네. 네. 안 하죠, 진짜. 네. 아니, 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좋은 정보 알았는데 오. 지금 뭐 세미나 하는 것도 다세대주택 투자 세미나에 대해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는 게 이제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거 거기에 이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몇 가구까지 가능한 거예요? 뭐 100가구건 300가구건 다 되죠. 아 그래요? 네, 한 가구부터. 저는 제가 포커스를 잡아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세대라고 해서 꼭 뭐 두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콘도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콘도로 투자하신 방법부터 뭐
50세대, 100세대까지 있는 아파트 이런 것도 세미나에서요. 예, 세미나. 어, 그리고 그래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뭐 리버스 모기지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런 뭐 은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을 돈 버시는데 궁금하시면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모든 분들이 오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투자에 관련된 그런 그 뭐랄까 지식을 좀 쌓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리버스 몰게지 지금 얘기하실 때 40% 정도만 다운할 경우 이제 40%가 기준이 되니까요. 네. 40% 에quity 가 40% 더 이상 되면은 은행에서 돈도 받는 거고 그렇죠. 40%부터 이제 거의 뭐 페이먼 안 내는 거고 이런 말씀 네.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4유닛을 40%를 다운하고 사면 가능해요. 은행에는 페이먼을 안 하지만 네. 세 군데에서 나오는 돈은 인컴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맞나요 지금? 맞아요. 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군데에서 렌트비는 내가 쓰고 네. 그 은행에서 받은 그 리버스 몰기지도 받아서 또 쓰고. 그렇습니다. 뭐 40%라면은 은행에다가 돈 안 내도 은행도 나한테 줄 돈 없고 네. 그냥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해서 인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물론 뭐 세금 내고 하는 거는 아까 네, 세금 이제 내고, 네. 집 소유주 책임이지만 유틸리티 네.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건 있죠. 네, 집 소유주 책임이지만 그렇게 네. 같이 살게 되면은 다른 가구에서 이렇게 집에 문제 생기면은 막 이렇게 고쳐야 고쳐주는 건 되고 주인이 하는 거죠, 뭐. 주인이 해죠. 예, 예. 큰 비용이 들어가지고 또 주인이 다 내는 건가요? 그래서 큰 비용 들 것 보험 같은 들겠죠? 경우는 이제 그 홈 워런티라는 거 들어주시면 좋아요. 아, 홈 워런티. 홈 워런티 1년에 뭐 많아봤자 500밖에 안 하거든요. 아, 네, 네. 큰 일은 그걸로 다 커버가 돼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원베드 4개 있는 거 사서 음. 뭐 리버스 몰게지를 이렇게 40% 다운해갖고 네. 하셨다 그러면 네. 세 군데에서 뭐 보통 한 1,500불 정도는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한 4,000, 5,000불가량 되네요, 거기서 나오는 네. 돈이. 그럼요. 그런 방법도 있을 그런 수 있겠네요. 네, 또 네. 다른 방법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또 해당 사항이 있어요. 큰 집 그냥 예를 일단. 들어서 뭐 8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융자가 60만 불이다. 음. 네. 그러면 40%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은 리버스 몰게지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20만 불 다운을 하셔가지고 리버스 몰게지 시작하시는 방법이 있고 20만 불 더 넣고 네. 40% 맞춰서. 네. 네. 아니면 그 집을 판매를 하시고 20만 불 가지고 40만 불짜리 집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40%의 거리가 생기니까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서 리버스 몰게지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죠.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네. 몰라서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옆에서 막 맞아요. 얘기해줘갖고 아예 난 안 네. 되나 보다 하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연락 주세요. 그리고요. 연락 어디로? 잠깐만. 연락 213-369-9087. 예, 네. 213 김원석입니다. 김원석. 네. 네. 213-369-9087. 원석이네, 원석. 네. 다듬지 않은 원석. 돌 하나입니다. 네. 하나. 네. 아니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거를 사용해야지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고 좋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많이 와주세요. 오시면요. 제가 부동산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것은 정말 오늘 아주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네. 어쨌든 투자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는 우리 김원석 저 에이전트에게 좀 질문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리버스 모게지는요. 일반 융자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나이만 드셨으면 되고 40%만 아. 있으시면 돼요. 아 지금 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난 그동안에 크레딧도 안 좋아지고 크레딧도 안 좋고 융자 그러면 크레딧 네. 뭐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반대로 내 집을 담보로 해갖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크레딧 안 보고요. 크레딧 볼 필요가 없죠. 네. 집이 있는데 거기 네. 일하시는지 안 보고요. 네. 월 인컴 얼마인지 안 보고요. 네.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나이하고 에quity 있으시면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 기준이 다르죠. 네. 네. 이게 저 집이 필요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이제는 뭐 집을 안 사는 뭐 그런 사람도 늘어났다 그러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네요. 또 오시면 투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또 집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 집 구매를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집을 구매 안 하는 게. 네. 네. 어떤 분들은 집 구매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는. 한인타운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투베드 렌트 2,000불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네. 그냥 거기서 계시는 게 나아요. 렌트 하시는 게. 음. 그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한인타운에서 예를 들어서 투베드 지금 콘도 사시려고 그러면 4, 50만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 당하셔도 월 렌트 내시는 것보다 한 500에서 한 1000불 가까이 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불 정도 내시던 분이 2,500에 3,000 내셔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은 뭐하러 20% 내돈 막 10만 불 다운하고 네. 페이먼트는 1,000불이나 더 해가면서 내 집을 구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1,500불 그 디퍼런스한 거 하고 원래 다운했던 거랑 나중에 모으면 더 커지는 돈이 될 수 있고. 차라리 그런 거 주시면 투자를 하시는 게 낫고 그러네요. 아니면 매달 1,000불씩 더 내가면서 렌트보다 비싸게 거주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하. 렌트하고 그러네요.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이제 집에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은요, 전문가인 김원석 대표한테 연락을 해보시고. 저는 집 살라 그랬어요. 왜냐면 나중에 리버스 모기지 하려고. 그거 하려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네. 롱텀 보시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 이 렌트하고 비교하셨을 때 렌트랑 너무 차이가 비교. 많이 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게요. 진짜 좋아요, 지금. 네. 다세대 주택 투자 세미나에 여러분들 가십시오. 구현합하게 중앙일보에서 합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10시 30분에 있고요. 좀 일찍 도착하시면 아무래도 반갑습니다. 어서 쑥 이렇게 뭐 물어보면 또 개인적인 답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발 일찍 오세요. 네. 네. 제발. 지난주에 다운에서 했을 때 한 네. 20분이 늦게 오신, 20여 분이 늦게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 자꾸 끊기고 막 끊기고 그러니까 네. 앉아보시면 잔거요? 뭔? 잠궈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리고 3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LA 중앙일보에서 또 역시 다세대 주택 투자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213-369-908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의 김원석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213-369-9087번으로 문의해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